네, 개념 코드 2 3번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1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할 거예요. 제목 읽어볼까요? 집합의 종류,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 흐름을 우리가 배웠던 흐름을 볼게요. 첫 시간에 개념 코드 1에서는 집합이 뭔지, 원소가 뭔지 했고요. 두 번째에서는 그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집합의 기본적인 내용들, 뜻이 뭐냐, 어떻게 이걸 기호로 나타내느냐 이런 걸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집합의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가면 집합이라는 게 여러 종류가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집합의 종류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많은데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집합의 종류가 있는데 그걸 종류별로 배워볼 거예요, 이제. 근데 가장 쉬운 집합의 분류 방법이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집합을 종류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응? 원소가 한 개이면은 무슨 집합, 뭐 10개면 무슨, 그게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어쨌든, 자, 여기 내용을 볼게요.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원소의 개수가 셀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집합의 종류를 구분을 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개념 뭐다? 셀 수 있냐, 없냐. 누구를? 원소의 개수를. 쌤, 원소의 개수를 셀 수 없는 것도 있어요? 네, 셀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앞에서 했던 거 뭐 있어요? 앞에서 했던 거. 자연수 전체의 집합. 자연수 몇 개인지 셀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원소가 뭐가 들어가는지는 아는데 그게 몇 개인지 셀 수 없는 집합도 있고요. 앞에서 했던 건 저기 뭐 있습니까? 육의 양의 약수의 집합. 몇 개죠? 그건 4개 딱 셀 수 있죠. 그러니까 집합의 원소를 셀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집합인지 구분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무한 집합이에요. 무한 집합. 이름에서 딱 무한하다. 어때요? 느낌이? 여기 나와 있네요. 무한 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 그러니까 지금 얘 안에 뭔가 대상이 들어가는데 이게 끝도 없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아무거나 집어넣는 건 아닌데 조건에 맞는 애들 다 와 했더니 이거 감당할 수 없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지. 야, 나도 갖게 이런 거. 무한히 많은 원소를 갖는 집합. 그러니까 원소가 무수히 많아서 셀 수가 없어요. 이런 집합을 무한 집합이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얘 1. x와 x는 자연수라고 되어 있네. 이거 무슨 법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집합을 어떻게 표현한 거라고 그랬어요?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해갖고 하고 힘들어. 쭉 해갖고 계속. 그러니까 야, 자연수 나한테 다 와. 그러니까 자연수가 이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집합인 거죠. 자연수는 무수히 많으니까 몇 개인지 못 세요. 이거 그러니까 무한집합은 야, 이거 몇 개야? 라고 물어봤는데, 잠깐만. 이거 너무 많은데? 라고 해서 이거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집합이보다 무한집합이다. 됐습니까? 얘 2는 요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얘는 조건제시법에서 다시 얘기할 텐데 여기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이게 뭐라고요? 이게 원소라고요. 이게 원소. 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바로 뒤 이거 말고 실전 코드에서 할 거예요. 다음 페이지에. 이게 좌표 몇 컴마 몇은 좌표잖아요. 좌표는 점이라고 할 수 있죠. 점을 원소로 갖는 집합인데, 근데 어떤 점? 이거 뭐예요? 1학기 때 했던 거 기억나세요? 마지막 부분에서 했던 거? 이거 중심이 0,0은 반지름 1인 원이죠. 원 위에 있는 점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집합의 대상은 점,
도형, 숫자, 사람, 뭐 식물 뭐든지 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점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다 정도로 얘기를 하면 되고요. 원 위엔 점이 한두 개 있으니까 얘도 무수히 많죠. 그러니까 야, 이 원 위에 점이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어휴, 모르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소가 너무 많아서 무수히 많아서 셀 수 없는 집합들을 무한집합이라고 한다. 자, 그렇다면 여기 물어볼게요. 원소의 개수를 나타내는 기호가 있다고 그랬죠. 자, 얘 1에서 NA 이렇게 띡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A의 원소의 개수는 이라는 뜻이죠. 야, 이거 몇 개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무한집합에서는 요 NA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몇 개인지 셀 수가 없으니까 이거 답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한집합은 요런 기호를 써줄 수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앞에서 배운 거랑 연결을 해볼게요. 됐죠? 그 다음에 그럼 유한집합은 무한집합이 뭔지 알았으면 유한집합은 쉬워요. 유한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 아, 개수가 유한 한계가 있는 정해져 있는 집합이란 뜻이죠. 원소가 몇 개인지 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볼게요. 얘 1, 집합 B가 1, 3, 5, 7, 9 원소 몇 개예요? 5개라고 셀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무슨 집합? 유한집합이 맞아요. 그리고 원소가 몇 개인지 셀 수 있으니까 NB는 5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유한집합만 N모는 얼마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가능하고 무한집합은 요걸 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집합 B는 조건제시법으로 N. 원소가 N인데 그 원소는 뭐예요? 10부터 얼마까지? 99까지 자연수. 그러니까 얘는 나열을 해보면 10, 11, 12 해갖고 얼마까지? 99까지. 몇 개? 90개니까 얘는 NB는 90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공집합을 하기 전에 주의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 원소의 개수가 엄청 많다? 많다. 그럼 얘는 무한집합이다? 아니다. 셀 수 없어야 무한집합이다. 그러니까 이거 학생들이 이거를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소 개수가 엄청나게 많은 무한집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집합 A가 X바 X는 전 세계 인간. 자, 전 세계 인간을 모아놓은 집합을 A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80억이 넘는 데잖아요. 요새 인구가. 아이고, 엄청나게 많죠? 자, 그러면 어떤 학생들은 요거를, 쌤, 요거 무한집합이에요. 아닙니다. 숫자가 이 원소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다고 해서 그게 무한집합이 아니에요. 자, 얘는 무한집합, 유한집합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라고 그랬어요? 셀 수 있냐 없냐죠. 아무리 많아도 몇 개인지 셀 수 있으면 유한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전 세계 인간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찾아서 다 세면 몇 개인지 셀 수 있는 게 마음만 먹으면 가능해요, 안 해요? 그걸 쌤, 제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이걸 세야 되나요? 그럼 못하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걸 객관적으로 전 세계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셀 수 있느냐 없느냐, 몇 명인지 알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생각을 하자고요. 그럼 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유한집합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이게 도저히 몇 개인지를 알아낼 수 없으면, 왜? 이게 지금 말하는 이 순간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집합의 원소로 카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낼 수가 없으면 이거는 무한집합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앞에서 했던 비슷한 예를 해볼게요.
이거. 얼핏 생각하기에 이래서 이 사이 이 폭이 간격이 요거 1밖에 안 되는데 여기 있는 거 뭐 몇 개나 되겠어라고 하는데 여기 실수라고 하면 이거 몇 개예요? 셀라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튀어나오죠. 0에서 1 사이에 실수라고 하면. 그럼 얘는 진짜 몇 개인지 못 센다. 이런 게 무한집합인 거죠. 됐습니까? 원소가 엄청나게 개수가 많아 보인다고 해서 무한집합이 아니라는 거. 유한집합, 무한집합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다? 정확히 셀 수 있냐 없냐. 사람 수는 마음만 먹으면 정확히 셀 수 있다. 근데 1에서 2 사이의 좁은 간격이라고 하더라도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실수를 어떻게 다 세냐.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나올 텐데. 그쵸? 차이 구분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12페이지의 마지막 개념.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집합을 하는 내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공집합은 중요합니다. 자, 저는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공집합은 이렇게 가르쳐요. 일단 기본 개념 먼저 하고요. 공집합. 자, 요거 동그라미에다가 짝대기 이렇게 비스듬하게 그은 건데 요거를 뭐 파이라고 있기도 한데요. 어쨌든 요게 공집합 기호입니다. 공집합, 공. 보를 생각하면 안 돼요. 보를 생각하면 돼. 공 비어있다. empty. 한자어로 빌 공짜래요. 그래서 비어있는 집합이라는 뜻인데, 일단 개념을 보면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원소가, 아니, 집합을 만들면 그 안에 뭔가 대상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보통은 그런데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요거를 요 기호로 나타낸다. 조건에 맞는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건에 맞는 원소가 없으니까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냐면 얘는 너무 조건이 까다로운 놈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죠. 눈이 높은 사람들 있죠. 나의 이상형은 뭐 키는 뭐보다 몇 센치보단 커야 되고 얼굴은 어때야 되고 뭐 저기 학교는 어디 이상을 나와야 되고 뭐 연봉은 얼마 막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들 있잖아.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을 추려보면 아무도 없더라. 이런 거죠. 나의 이상형은 있는데 그거에 맞는 사람은 이제 현실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집합이라는 게 조건을 정해야 되잖아요. 조건을.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요렇게 있어라고 하는데 요렇게 대상들이 너 들어올래? 나 안 돼. 조건이 안 돼. 너도 안 돼. 얘도 안 돼. 얘도 안 돼. 여기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다 아웃인 거예요. 못 들어와.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러니까 그 집합 안에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수학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 볼게요. 집합 C는 X바 X는 1보다 작은 자연수. 이 미친 거죠? 그쵸? 조건을 이렇게 만드는 놈이 이상한 놈입니다. 왜? 조건이 뭔데요? 1보다 작은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라고 하는데 아니 세상에 1보다 작은 자연수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없지.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놈이 얼마부터 시작합니까? 1부터 시작하죠. 근데 1보다 작은 자연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조건은 정해놨는데 그 조건에 맞는 자연수가 하나도 없으니까 얘는 원소가 없어요. 공집합. 응? 공집합. 그래서 C는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NC는요. 요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요게 원소의 개수죠. C의 원소의 개수는 안에 들어가는 원소가 없잖아요. 그럼 0개 0 이렇게 하면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C를 공집합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정석이고요.
원래대로 하면 요게 원칙이고요. 근데 가끔 내가 문제를 풀거나 필요할 때는 어떻게? 요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집합으로 이렇게 딱 막아는 요 안에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제 뭐 주관식이나 이런 걸로 공집합을 표시할 때는 이렇게 해 주세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하진 않지만 요걸 마무리하면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공집합은 유한집합일까? 무한집합일까? 뭘까요? 유한집합입니다. 그러니까 공집합이 워낙 특수한 놈이기 때문에 여기 집합의 종류에서 3개 항목으로 구분했어요. 무한집합, 유한집합, 공집합으로 구분을 했지만 공집합은 따지고 보면 유한집합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한집합이 뭔데요? 원소가 몇 개인지 셀 수 있는 거죠. 공집합의 원소 몇 개인데요? 0개죠. 셀 수 있네요? 셀 수 있죠. 그러니까 공집합도 따지고 보면 유한집합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 정도 알아두시는데 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냥 무한집합, 유한집합, 공집합이 뭔지 확실히 정리해 놓으시면 된 거예요.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